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 경제TV입니다. 6월 26일 수요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이버에 태민 검색하시면 카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프로회원이나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영업시간 우리가 보통 9시에서 한 5시 사이 정도 9 to 5 아니면 좀 소통이 힘듭니다 하신다면 상담 문의해서 여기에서 하시면 뭐 언제든지 소통이 직접 되실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모든 자료는 제가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 수제 자료니까 늘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우선 수요일 시장은 자 6월 26일 수요일은 웬일입니까? 고맙습니다. 왜 고맙습니까? 네, 수요일은 월요일은 한중 NCS, 화요일은 SOS랩 상장돼서 참 힘드는데 수요일은 신규 상장주가 없습니다. 네, 목요일은 다시 하이젠 RNM, 금요일은 HVM 상장이 되기 때문에 네, 수요일은 신규 상장이 없어서 그나마 좀 쏠림 현상이 덜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쯤 상승 종목이 좀 많아지지 않겠나 했는데 다행스럽게 화요일 날 상승 종목이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참 다행스러운데요. 그 앞전에 코스닥 경우에 8거래일 연속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자, 이건 그 작년 하반기 이후의 기록입니다. 8거래일 연속 하락 종목이 많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날은 하락 종목이 1200개를 넘나드는 아주 분위기 안 좋았는데요. 그나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승 종목이 많았다. 이런 건 참 다행스러운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하락 종목 수가 1000개를 넘는 날이 작년 하반기 이후로 보면 3일 연속으로 된 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연이틀 하락 종목이 1000개 넘으면 그 다음 날은 상승 종목이 많아지겠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장중에는요 하락 종목이 많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그나마 12시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늘리면서 상승 종목이 늘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근데 했지만 사실 내용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SOS랩이 신규 상장되니까 여기에 또 단타 투자자들이 다 몰리는 바람에 거래대금 1위였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상장했던 한중 NCS가 화요일에도 거래대금 4위, 결국 신규 상장 종목 두 종목이 거래대금 상위 1위, 4위를 차지하니까 쏠림 현상이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타 종목들이 수급이 좀 약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서 시장 내용은 뚜렷이 강하다 이런 테마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조선업종이 조금 강하다 정도, 그 외에 조금 일부 정도 강했을 정도니까. 그런데 수요일은 신규 상장 종목이 없기 때문에 화요일에 여세를 이어서 수요일은 제법 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이 회사가 8월 결산이에요. 그래서 8월 결산이니까 6월에서 8월이 4분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앞에 필요한 3, 4, 5월의 실적이 이제 발표될 건데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장 마감하고 되니까 우리 시장으로는 목요일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는 27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요 K-뷰티 이니셔티브가 발표가 있다. 아마존이. 목요일에는 아마존의 K-뷰티 컨퍼런스가 개최돼 뷰티 화장품 얘기가 좀 나오네요. 자, 화장품주들을 본다면요 최근에 제법 빠졌어요. 화장품주들이 보시면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도 고점이 45,150원인데
지금 34,850원. 거의 한, 최근에 고점 대비 한 만원 정도 빠졌네요. 그러면 거의 한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군요. 이게 좀 하락이 크니까 K-뷰티 컨퍼런스 이런 걸 통해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아이패밀리 SC라든지 클리오라든지 이런 종목은 좀 20선, 21선을 깨기 내려가기도 하고 VT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1선을 깨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때는요, 건강하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다. 어쨌거나 K-뷰티 이니셔티브 발표를 계기로 해서 수요일날 좀 화장품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는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또 봐야 될 게 목요일부터 또 신규 상장주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좀 상승 종목이 만원 반짝 하더라도 다시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또 하락 종목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아서 전체적으로는 6월 28일이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7월 1일인데요. 7월 1일 되면 6월 수출 지표가 나오겠죠. 지금 수출은 긍정적이니까 7월 1일을 겨냥해서 6월 28일 금요일 오후장 정도의 저점에 사는 게 저는 좀 적절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 회사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HBM이라는 게 D램을 쌓아 올린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걸 만들면 기존에 있던 D램이나 낸드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닝 쇼크가 난다거나 부정적인 얘기 나올 환경은 아니에요. 다 긍정적인 얘기 나올 거라서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론의 오히려 수요일 정도부터는 그 선취매적 성격으로 소부장들이 또 공세를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소부장들 중에서는 제가 보면 HPSP가 그동안 참 많이 빠졌죠. 야, 지금 지수를 보면 이것도 63,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쭉 41,000원까지 왔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소부장들이 움직이면 제가 HPSP라든지 아니면 소재주로는 SNS텍 이런 종목부터 많이 빠졌죠.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 외에 물론 소부장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소부장 화장품들은 보셨다시피 좀 브랜드 회사들 VT나 아니면 아이패밀리 SC나 클리어나 그런 종목들 중심적으로 만약에 아마존의 K-뷰티 이니셔티브 발표 때문에 반등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좀 선도할 가능성이 좀 엿보이고 그다음 소부장들이 한다면 제가 볼 때는 HPSP나 SNS텍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을 선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또 제 관점에서는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 부담이 없다. 이 가격에서 코피 터질 일은 없다 싶고 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카페에 종목 리포트 보시면 됩니다. 여기 종목 리포트 들어가시면 해당 기업들이 다 리포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흐름들이고요. 자, 그 속에서 또 말씀드린 오늘 좀 뉴스가 났네요. 자,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을 텔레그램방 지금 319분 계신데요. 하태민경제 텔레그램, 하태민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자, 첫째가 요겁니다. 요 영상 좀 보이시나요? 네, 요 영상보다는 그 다음에 완성본을 제가 보내드렸죠.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네, 요거겠네요. 이게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리조트, 네, 파라다이스 옆에 쌍벽을 이루죠. 인스파이어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카지노 그룹입니다. 거기 입구에 이게 지글라스입니다. 그래서 지글라스란 거는 유리 사이에 LED를 여기 실장을 한 겁니다. 유리 사이에 들어가서 밀봉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미디어 파사드 여러분 아시는 뭐 보통은 바 형태로 돼서 여기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죠. LED가. 그러다 보니까 비바람 치고 먼지 들어가면 금방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여러분 아는 게 LED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삼성도 가면 있죠. 실은 그게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당연한 게 낮에 보이려면 2mm, 3mm 가격으로 간격으로 LED가 실장되다 보니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다음 마찬가지 이게 LED 전광판은 큰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을 집 밖에 내놓으면 비바람 치고 바람 불고 먼지 들어가면 고장나죠. 수명이 3년에서 5년 되면 금세 고장이 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이 지글라스는 수명이 유리 수명만큼 가죠. 30년, 40년 가고 이거는 멀리서 보는 소재라서 LED가 4cm, 6cm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보이죠. HD급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자수가 많죠. 전기요금도 엄청 적게 들어가죠. 내구성이나 유지보수 비용이 워낙 적게 들어서 외부에는 아주 좋죠. 실내 같은 경우는 뭐 화려하게 하려면 LED 전광판 같은 거 지금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부의 천장이 엄청나죠. 그런 것도 합니다만 이게 시간 나시면 여러분 호캉스 가셔가지고 한번 직접 보시면 야 이런 게 있구나 색감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테스트 지금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런 것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또 하나 본다면 기사가 안 나왔죠. 이런 것도 우리 하 대표가 설명을 해줘야죠. 자, 어떤 조선비즈에서 지금 북한 오물 풍선 이게 참 오늘도 저녁에 핸드폰에 또 오물 풍선이 서울 상공에 떴다 하고 나는데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죠. 오물이 들어서 다행이지 그게 만약에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뭐 케미칼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들어온 어려운 얘기들 여기에도 오데건 토리스 대표 이게 토리스는 개발법인이고요. 토리스 스퀘어가 있습니다. 토리스 스퀘어가 드론 탐지 레이더 오데건 박사와 그 연구진들이 개발한 국내에서 유일한 드론 탐지 레이더.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요, 제 카페 자료들 보시면 또 다 나와 있습니다.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이슈 분석, 이런 데 들어가면 우리 하 대표가 다 분석해 놨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론은요, 중국 DG사에, 팬텀 4를 기준합니다. 이게 35cm니까 비둘기만 하나요? 비둘기 날개 폈을 때만 하죠. 독수리보다 작은데 요걸 얼마나 탐지하느냐 하는 게 드론 탐지 레이더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토리스 스퀘어는 13km까지 세계 최장입니다. 이스라엘 라다사가 6km라고 하는데 사실은 5km다. 그래서 세계 최장. 우리는 일찌감치 예전에 북한이 2014년에 무인기를 백령주에 날리면서 우리가 빨리 준비한 건데요. 그래서 휴먼 테크놀로지의 토리스퀘어 경영권을 인수해서 토리스 스퀘어 대표가 지금 휴먼 테크놀로지 대표죠. 이 사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 대표는 이런 자료들도 이미 여러분께 다 분석해서 알려드린다. 자, 그래서 그 핵심이 오데건 박사입니다. 그래서 RCS라는 게 반사 면적입니다. 우리가 주파수를 쏴가지고 물체에 반사된 게 레이더인데, 자, 이런 것도 제가 해석해 드려야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KF-21에 있는 그 비행기 앞쪽에 여기에 그 A사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레이더는요, 5m, 가로 세로 5m 큰 거, 그래서 최소 가로 세로 1m 되는 이런 큰 것들, 미사일이나 비행기나 이걸 수백 킬로, 200km에서 파악하는 게 기존의 대공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셨듯이 디지사 이런 데는 36cm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려면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레이더를 미세 조정을 하면 오류가 엄청나게 뜹니다. 그렇죠. 새때 이런 거를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류가 하루에 1000번도 넘게 난다 그럽니다. 레이더를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거는 작은 거를 볼 수 있는 레이더를 DNA가 기존의 레이더하고는 DNA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근데 여기 조금 저는 이상한 게 레이더 기술을 연구하는 대학 교수다 이런데 5kg짜리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우리가 주파수를 무게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 반사 면적 RCS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내용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게하고는 아무 관계, 5kg도 500kg도 아무 관계 없고 RCS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AI 기술을 통해서 이게 셋댄지 뭔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결국은 이런 것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첫째가 필터 기능, 필터. 그래서 걸러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AI가 돼가지고 더 패턴을 분석한다면 셋대라든지 드론을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레이더하고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대건 박사가 휴먼 테크놀로지가 하는 이 드론 탐지 레이더는 북한의 풍선도 할 수 있다, 오물 풍선도 할 수 있다, 이쪽이 뭐 업계의 얘기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다 좀 있으면 우리나라가 다 시스템을 갖추리라. 7월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니까요. 여기 대민의 경제TV 들어오시면, 네, 저는 리딩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그래서 내일 수요일 시장은 뭔가 종목 장세는 좀 활발할 것이다. 네, 종목 장세가 전개되더라도 일시적으로 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다시 하락 종목이 많아질 수 있어서 금요일 오후에 포인트를 두는 걸로 하고, 수요일은 그럼 좀 발빠른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론의 실적이 뭐 긍정적인 얘기 나올 거니까 제가 소부장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HPSP나 충분히 하락했던 HPS나 하나 SNS텍 기업 내용은요, 제 카페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것들 보시는 게 좋겠고, 화장품은 대부분 최근에 낙폭이 컸는데 좀 완성품 업체, 브랜드사 위주로 좀 관심을 두시는 VT라 클리어라든지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들로 좀 관심을 주는 게 좋겠고, 그 외에 지금 홍해 사태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고공행진을 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주가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HMM 같은 거죠. HMM 같은 경우가 컨테이너 대표적인 컨테이너 관련주니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오르면 수익이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면 STX 그린 로지스틱, 그린 로지스, 이런 것들이 수요일 좀 강세를 보이는데, 뿐만 아니라, KCC, 이런 종목들, 하면서, 한세민 이런, 근자재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이게 왜 오릅니까 하면요. 이 KCC 같으면 유리가 있잖아요. 자회사에. 유리 부분이 있는데, 유리가 무겁잖아요. 이런 것 다 컨테이너로 오는데, 동남아의 저가 유리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목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대리바트 이런 것도 좀 올랐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주는구나. 또 하나가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항공사들이 조금 움직였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로 운임지수가 높아지니까 비행기를 통해서 그러면 또 운송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컨테이너 관련 운임지수가 지금 고공행진하는 부분이라서 또 보면 조선주들도 수요일날 뭐 오전장에 강해도 오후에 밀렸는데 이 컨테이너 운임지 고공행진에 올 초만 하더라도 컨테이너 선들이 공급 과잉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등장했는데 지금은 웬걸 오히려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들도 강세를 보였다가 뭐 오후에 밀리고 했는데요.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조선주, 항공주, 그 다음에 근자재 관련주, 해운주는 당연하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들 시장을 이해하고 종목 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늘 저의 최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더욱더 투자 성과가 나으리라 제가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목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